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미국 5월 고용 인원이 1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는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당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만 5천 명보다 무려 10,000명 정도 더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업률 역시도 4.2%로 지난해와 같은 어떤 수치를 지금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세 정책은 더욱더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높겠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자본시장, 나스닥은 다우와 S&P 500 1% 이상씩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 역시도 1.2%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한 어마무시한 하락률을 14%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의 어떤 이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무인 택시가 D-Day가 나왔죠. 6월 12일 본격 출범을 하기 때문에 로보택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250선까지 훅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90선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얘기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주식 얘기 하냐고요? 이런 미국의 자본시장의 변화가 고스란히 한국의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병렬 관계가 아니에요. 직렬 관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의 어떤 이런 자본시장의 흐름을 약간 맛보듯이, 맛배기잖아, 맛배기.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앞으로 집값 추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는 걸 어느 정도 잠정치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힌트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대격돌 어마무시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을 칠 정도로 그와 끝났다. 와, 이거 브로맨스가 완전히 이렇게 거의 막장애를 찌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서로 그냥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했던 사이가 지금 SNS 상에서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을 퍼부었고, 또 트럼프 역시도 이 방어적인 어떤 이 SNS 글을 올리면서 굉장한 어떤 이 피 튀기는 어떤 양상의 대결 구도를 가고 있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그냥 이거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다 꺼내놓은 상태였으니까 거의 ADHD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살 정도로, 머스크가 지금 약물 관련 얘기도 지금 떠돌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테슬라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가 세워진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머스크의 이 안위 자체가 이 자본시장의 어떤 흥망성쇠를 결정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추스리고 다시 이 기업 일선에서 좀 이 액티브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도 조금 더 오른 추세로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로보택시 진출을 했어요. 왜 엔비디아가 자동차 업계에 진출을 하지? 그게 아니고 직접 차를 제작하는 게 아니야.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성능이 확실하게 돌아가는 게 AI 부분에서 엔비디아 따라올 자가 없으니까. 알파벳 클래스 C, A 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구글 딥마인드는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포칼립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때문에 기존의 모든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들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이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기술 통제 부분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시장에 많이 만연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은 이렇습니다,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굉장히 혼조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 코스피 보세요. 고스란히 지금 미국 주식과 동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허니문 랠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600선에서 2800선까지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 대신 개인이 오른 만큼 차익 보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1조 이상 또
팔고 나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뭔가 유입과 유출이 굉장히 선순환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죠. 과연 코스피 5천 시대 열릴까? 이렇게 자본시장이 뭐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자산시장 역시도 같이 동조화돼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은 이미 너무 자본시장보다 커져 버렸기 때문에 거품이 엄청나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가는 이 비례관계, 그러니까 함수관계로 가기에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래서 증권가의 허니문 랠리가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어떤 이 전망들이 많이 이어져 나오고 있죠. 아무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일정 정도 되면서 불확실했던 시장 자체가 뭔가 좀 뚜렷한 정리정돈되는 느낌 들면서 상당히 2800선, 3000선까지 다음 주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대외 환경 악화도 이게 무시 못할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모로 지금 국내 안에서 지금 이 산업 부분과 연관된 법률 그런 부분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건설 경기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고요. CBSI 전월 대비 0.5% 정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지금 건설 투자가 왜 중요한가? 지금 한국의 내수 경기를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큰 기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찍은 것도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그닥 올라오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규제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6개월간의 어떤 국정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거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어떤 이 지표들을 다시 새 정부 들어서 이 지표들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정말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어떤 이 가격 분기점에 와 있다. 지금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드한 자산시장,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 자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설거지 당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내가 기대만큼의 어떤 가격대까지 내려와야지 그때 진입할 수 있는 이 현명한 판단을 좀 세워서 들어간다면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내일 석촌역과 송파역에서 또 걸어서 한 5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면 롯데월드타워 5분 정도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집이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세대 개방이라고 해서 일단 그 집에 대한 어떤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6월 9일 내일부터 오픈하게 돼요. 그리고 접수는 6월 11일부터 받게 됩니다. 청약홈 아니에요. 자꾸 청약홈을 찾는데 LH 청약 플러스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송파구 가랑로 11길 8-19에 석천동과 그리고 백제 고분로 41길 27-1에 위치한 송파동에 위치한 주택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소형입니다만은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석촌은 거의 9가구 정도 나왔고요. 송파는 2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6A, 17A, 그리고 송파는 18A, B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1억 2천에서 1억 7천, 또 1억 6천, 1억 5천, 1억 9천 정도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야, 석촌역과 송파역 이 두 역을 더블로 끼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억대라. 이거 거의 만나지 못할 그런 어떤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이거 무주택자라도 여기 킵하게 되면 임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노른자 같은 어떤 주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살아도 되죠. 이거 거주 의무나 이런 복잡단안한 어떤 부동산 규제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청약저축 가입 필요 없어. 소득 자산 조건 필요 없어.
무주택 기간 필요 없어. 과거 당첨 사실 여부 필요 없어. 프리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죠. 일단은 부부 중복 청약은 불가합니다. 여기 일단 잡아놓으시면 뭐 개인의 어떤 판단 여하에 따라 뭐 달라지겠지만 뭐 굉장한 어떤 입지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금, 잔금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보자면 뭐 끝판왕입니다. 석천역과 송파역을 지금 딱 이 교집합적으로 걸쳐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요. 5분이면 충분히 뭐 당도할 거리에 있죠.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잘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 타워까지는 뭐 한 5분, 7분 페달 세게 밟으면 한 3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정도로 송파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상도를 딱 그렸는데 뭐 월드타워가 바로 딱 쳐다보면 바로 눈앞에 펼쳐질 정도로 이 송파구에서는 가장 센터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제껴버리시고 이거 그래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잊지 마시고 한번 찔러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당첨되고 내가 취소해도 아무런 페널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좀 가격대 면에서 좀 믿기지 않는 가격대 어떤 이 분양하는 것도 들여다 봐야 될 게 워낙에 지금 뭐 경기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6개월 내에 얼마나 지금 어려웠습니까? 지금 자영업도 어려웠고 뭐 대외 수출도 어려웠고 지표도 뭐 거의 뭐 완전히 까이듯이 그냥 내려앉는 그런 추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뭐 새 정부 출범하면서 20조대 뭐 추경과 규제 완화 이 쌍끌이를 하면서 뭔가 좀 이 붐업 시키려는 어떤 이 부양적인 어떤 스탠스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더라도 뭐 작년 1분기에서 2분기 나락가면서 거의 4분기는 거의 뭐 하락의 정점을 찍었죠. 2025년 1분기 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이 경기 부양의 새로운 분위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추경이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진통제 성격이라면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 예산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구조적 지원책도 담겨질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출 면에서 약화된 모습은 좀 계속적인 거래량 약화를 보여주고 있고 일일 아파트 거래량 서울 아파트가 11건에 그치는 그런 어떤 참 수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3월까지는 10,000건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6월은 170건으로 훅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송파가 0.5% 올랐고 강남 3구가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졌다고 부동산원의 어떤 지표들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서울 매매가가 일주일 거래 상간에도 4억 이상 떨어진 곳들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남구도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역시 하락 추세를 기록하는 곳들도 눈에 띄고요. 송파구 뭐 최고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일주일 상간 아니 한 달 상간의 거리로 딱 벌려서 보면 역시 가장 중심구에 있는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들 뭐 4억대 기본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2억대 3억대 이런 식으로 트리지움 리센치 중심으로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역시도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경기도 뭐 수도권도 뭐 계속적으로 좀 오름 추세로 가지 않느냐라는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좀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서울 아파트 매물 역시도 지금 락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8만 건에서 지금 조금 더 움직여지질 않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집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축 부분이 너무 이 가격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뭐 당최 뭐 적극적으로 접근할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나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공식적 지표가 뭐 상승세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더해 갈 것 같지만 실질적인 어떤 거래 현장에서는 하락 거래가 굉장히 비중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뭐 한 가지 지표만 보고 오판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멀티플하게 잘 들여다보시고 기회를 잡아 나가시면 충분히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미국의 변수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자본시장이 뭐 고용시장하고 대체적으로 작년과 같은 어떤 안정적 추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 지표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과연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자체를 더욱더 부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자본시장의 이런 변조, 그리고 변동, 그리고 변화의 폭들이 결국엔 한국 시장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본시장 들여다봐야 돼? 바로 그 자본시장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그 변화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짝 맛보기식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그 변화의 폭을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폭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밍 잡는 데는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신 후에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